베니시 쪽에는 거의 1800년대 사람들이고, 아까 전에 사실주의 그랬던 알부터 그 앵크부터 시작해 전부 뭐 스피츠베르가 전부 1800년대 사람들. 그러니까 저쪽으로 프랑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도비니 코로 이런 자연주의 앤드 내추럴리즘 그런 사람들이죠. 리얼리즘, 뿌르베 이런 사람들은 1815년이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좀 뒤에서 이제 핀란드는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이 사람 밑에서 처음에 에델펠트가 배우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니시에서 소사이티 드로잉에서 배웁니다. 그럼 피니시는 그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대충 배우고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 데가, 반드시 넘어가는 데가 안테프로펜, 벨지어로 넘어가요. 거기에 아카데미가 프랑스 아카데미에 골드보자르가 있고, 다음에 안테프로펜이 최고예요. 근데 불행히도 더치 쪽에는, 벨기에는 있는데 더치 쪽에는 아카데미가 별로 없어요. 전 독고다예요, 그 사람들은. 베르메르 이런 애들도 전 독고다예요, 그러면. 뭔가 아카데미를 만들어낸 거는 벨지에, 그러니까 피트 브루헬이 안테프레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이 피트 브루헬 영거가 되고, 그 둘째 아들이 얀 브루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얀 브루헬의 사위가 데이비스 테니어로서 요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스튜디오 하는 거 나오는 그림 가지고, 자기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 왕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데이비스 테니어로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안테프로펜.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이 안테프로펜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 에델펠트가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런 그림 그려요, 처음에는. 늘 똑같죠, 그냥. 기본. 이런 그림도 그리는 게 이제 변한 게 보이잖아요. 극과 극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그림. 핀란드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왕가나 이런 쪽에서는 러시아 왕조의 그 로마노프 왕조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잘 보이죠? 이거는 저쪽 벨라스케스 아까 전에 나왔던 리베라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사뭇 다른 내용이죠. 진짜 깨끗한 신고전 쪽에 와 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되게 앵그러지긴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핀란드 쪽은 워낙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그런 민속화, 풍속화가 같이 배겨나요. 왜? 이때가 이동파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뭐 어디 가서 보나요? 어차피 볼 수밖에 없죠. 그 상태프루스트로 가요, 이 친구가. 다 다녀요. 그래서 에델펠트가 뭐냐면 이 사람 글로벌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에밀 프리앙보다. 에델펠트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유일하게 키워야 될 화가이기 때문에 안 키울 수가 없잖아요. 뭐 몇 명 안 되는데, 핀란드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도 간단 말이에요. 왜? 잘하니까, 얘기를. 언어에 대한 소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제가 만약에 프랑스 말을 못하는데 프랑스 에꼴드 보자라가 뭔 얘기를 해? 밥만 먹고 그냥 오는 거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뭐 불어 이야기해보면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랭귀지의 어떤 그런 그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존 시머 서전트를 만나요. 그러니까 그림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로벌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뭐 이런 내용들 거는 뭐 임프레션의 어떤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왜? 프랑스 갔으니까 프랑스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건 자, 이 그림 누구 거예요? 아, 저기 스위스 세간틴. 세간틴. 예. 자, 이런 사람들 그림이 다 같이 가요. 왜냐하면 핀란드 그림하고,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붙여볼게요. 핀란드 그림하고 스위스 그림 비슷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부하다가 제가 알았어요. 이거 아닌데? 왜 이럴까?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해보려고. 자, 세간틴을 찾아봤어. 네. 자, 완전히 가요. 이거는 이제 호들러의 패러리즘하고 비슷하게 가요. 사람 붕 뜨고 날아다녀요, 이제. 네. 이런 그림들이 지금 현재 성공한다는 거죠. 자, 에델펠트로 돌아왔어요. 이 두 개를 놔두면 같은 화가 보여요. 그죠? 다른 화가예요.
세간틴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간틴이가 누군지 몰라도 돼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뭐 어려워.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는 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게 재밌잖아요. 세간틴이 제가 여기서 100장 보여주면, 전에 하나 끝나요. 근데 집에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잖아. 세간틴이하고, 그죠? 에델펠트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되죠? 에델펠트 그림이에요. 자, 이런 그림에서 또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게 누구냐면 윈슬로 호머가 나와야 돼요. 아, 예. 그죠? 예. 자, 그럼 윈슬로 호머 몰라? 찾아보면 돼. 또몇 개 나와요. 보세요. 절대로 기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 이게 봐요. 원래 레이셜하게 조금 저쪽에 있는 러시아 쪽에 있는 인종들 같죠? 모양이, 그죠? 자, 또 가볼게요. 이런 게 나와. 이건 약간 프랑스적인 냄새가, 얘가 벌써 이미 물을 붓기 시작했다. 르빠주하고도 하니까. 르빠주 그림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요. 이건 거의 프랑스 그림이잖아요. 에델펠트가 아까 전 같은 그 배에서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거 시신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이거 볼까요? 아,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 가면 나중에 나온 장 제르벡스하고 뭐 베로하고 뭐 몇 명 있어요. 클라리네에 나온 뭐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면 알아요. 자, 에델펠트는 이야 파스텔하고 되게 친했어요. 우리 보통 흔히 알고 있는 파스텔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무튼 친했대. 친한데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자, 여기. 요거는 이 보니까 어디서 탁 생각나는 그림. 샤팡티에, 르노아르, 샤팡티에, 샤팡티의 아들, 삼각형. 그 그림이 르노아르가 아카데미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샤팡티에가 밀어줬거든요. 샤팡티에가 돈이 많거든. 그 르노아르는 되게 똑똑해요. 자, 이거는 누구냐면 러시아 왕가의 로마노프 왕가를 에델펠트가 그렸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대단한 거잖아. 존 시머 서전트도 미국의 대통령을 5명 그렸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을 그린다는 건 일단 뭐 상징적으로 일단 그렇죠. 이 사람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볼까요? 어떤 사람까지 그리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이거 현대 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사람,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가 알렉산더 3세. 요번에 왔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3세는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이제 자기가 기차를 들어가, 그 둘째가 알렉산더 2세인데, 저 3세가 둘째이고 2세가 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형이 그래 돼가지고 지가 이제 자기 마누라 그 덴마크 여왕을 이제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애가 니콜라스인데 그쪽에 있는 이모가 저쪽으로 가서 조지 5세를 놓는다. 그게 영국 황가하고 같이 연결된다. 니콜라스 2세.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목숨이 됐는데, 왜냐면 볼셰비키 혁명이 생겼으니까 이거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얘를. 근데 영국에서 받아줘야 되잖아. 안 받아주잖아. 영국은 조지 5세는 하노버 공국은 그런 애들이에요. 영국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걔들은 독일 애들이잖아. 그래서 지금 있는 엘리자베스가 전부 다 하노버 공국의 독일 애들이에요. 대단한 친구죠. 이게 아버지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야는 유명하게 마틸다라고 영화 나왔잖아요. 무용수하고 썸씽 있는 거. 그 영화. 맞아요. 약간 우유부단. 선에. 요게 저것만 덴마크. 예. 크리스탄 9세의 딸. 자, 요렇게 그려요. 이것도 뭔가 에델펠트가 이게 유림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국은 뭐냐? 살아가는 게 비슷하다. 별거 없다. 그래서 미술 그림을 볼 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다른 데 막 혹시 가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술관에 가면 이런 그림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핀란드 가든지 어디 가면 뭐 많잖아. 기술하고도 똑같은 그림이 줍니다. 이거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그림이었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를 모르면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내가 뭔가를 죄를 절대로 안 그래요. 그림을 보는 거지 뭘. 이렇게. 자, 이런 그림 그렸어요. 자, 볼게요 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에델펠트고 이거는 랭글리고 영국이고 똑같잖아요. 에델펠트. 자포니즘은 기본 이게 왜냐면 1890년도에 자포니즘이 만국 박람회에서 한번 난리를 한번 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포니즘이라 그러면 얘들은 그 그림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거에서 하나의 다른 뭐 색다른 맛을 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래서 걔들이 자포니즘을 완전히 받아들여 뭐 이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러다 보면 자포니즘에 뭐 심취해서 뭘 심취를 해요. 그림에 일부가 몇 개 나왔는데 그 루벤스 그림에 보면 누구더라? 어디에 보면은 한국 고려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국 그 아무 수달되게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왜? 우리도 한번 거기에 꼽사리를 끼고 싶고 왜냐하면 증명되지 않은 것은 뭔가를 자꾸 엮는다라는 것은 추해 보여요. 오케이 그죠? 그냥 그까지만 저것들이 알아봐주면 알아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굳이. 자 이렇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임프레셔니즘이 나오죠. 아까 전 임프레셔니즘의 스타일이 나왔고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 르파주하고 되게 닮았어요. 이렇게 이건 또 약간의 또 신화적인 어떤 그런 왜냐면 북유럽의 신화는 또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요거가 상당히 좋아요. 이 그림이 이게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대생력도 이 사람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윈슬 호머가 많이 연상이 되고 자 이게 나와요. 스페인. 히스패니즘이라 그래요. 그 1800 거의 한 70년대 요 무렵에 대가 히스패니즘이 한번 열풍을 불었어요. 그래서 1번 마네가 스페니시 싱어, 뭐 스페니시 댄서. 2번 히스패니즘을 가장 열광했던 사람이 누구냐? 존 스미스 서전트. 3번 이 사람이에요. 왜? 다 친구니까.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건 이제 러시아 쪽에서 많이 나와요. 일리아 레핀에서 나오는 코쿠스 민족들이 이렇게 하는 전제. 왜냐면 걔들은 뻑하면 살았으니까 옛날에.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크람스코이하고도 같이 나오죠. 왜냐면 그쪽은 정교니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이것도 이런 것들도 좀 더 정교 쪽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제끼고 빨리 제낄게. 이게 누구냐면 에켈스버그. 아까 데니시. 지금까지는 아까 핀이 끝났고 데니시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아까 이제 폰 베커 같은 이런 사람이 이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데니시의 그 피에스 크레이어 이런 사람들의 서성 한메르시에도 이 사람한테 배웠던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리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때는 전부 다 리얼리즘을 그려요. 근데 되게 잘 그리는 사람, 잘 그리는 사람, 그죠? 코로 막 이런 연상이. 이 사람들 그림의 특징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저쪽에 벽치 골든 엣지 가도 루이스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 가면은 대부분 다 이런 그림 그리고 이런 게 영국에서 살짝 나오는 게 이제 콘스트거든요. 그죠?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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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고. 꼭 제가 이게 또 학원에서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알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뭐 아카데미즘에서 그리는데 요걸 제가 가져놨어요. 이 사람 이런 거 그려요. 원래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율성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린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이때까지 흘러가서 잘 모르는 잊혀진 애너니머스라고 이야기하죠. 무명의 화가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유명한 사람. 근데 지금은 이래 된 사람들이 아니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거죠. 왜? 잘 풀렸으면. 이때 잘 풀렸다는 거는 사회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내가 교수 안 했으면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앵거르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있었기 때문에 들러크로하고 둘이 붙여놓으니까 앵거르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은 뭔가 진부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때 최고였잖아요. 인정하자라는 거죠. 지금 와서 그러면 서울대 미래교수나 아니면은
홍대 미대에 있는 교수들이 그림 못 그린다고 저는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컨템포러리적인 어떤 현대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아까 걔 웨이브 안 하고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죠? 아까 저 캐나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애. 뭐 딸이나요? 이런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창문은 그때 레파토리였다는 걸 다시 보여줘요. 자, 이제 나온 사람이 카렐라. 카렐라. 아까 저 에델펠트 친구예요. 예.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 아마 여러분들은 빠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기부터 남달라요. 에델펠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종류가 다른 인간이에요. 단지 에델펠트는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알았어요. 근데 얘는 죄송해요. 이분은 그냥 핀란드에 있으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 나가지고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자기 목숨 다 바쳐서 열심히 군인 생활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핀란드의 독립이에요. 그 스빌리우스하고 같은 친구예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에로 자네펠트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 오늘 카렐라하고 에델펠트 봤습니다. 이제 카렐라를 볼게요. 자, 이런 그림 초기는 그래요. 이게 이제 러시아 그림하고 비슷하죠. 이동파. 네, 뭐 소보로스키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잠깐 만의 생각도 나고 처음에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인상파적으로 자기가 접근을 하겠죠. 이 사람조차도 일단은 샤바네한테 가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제 핀란드는 공부할 때가 별로 없으니까 안테프레펜 들리기 전에 일단 먼저 글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일로 갔다가 뒤실도르프하고 미넨을 가게 됩니다. 자, 이때 뒤실도르프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벌써 이미 다이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독일의 그림이 달라요. 독일. 그러니까 약간 터프하죠. 자, 이래 가요. 자화상을 이래 그려요. 이건 프랑스식이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봐왔던 건 좀 다르죠. 또 볼게요. 자, 이게 풍경화가 이래 갑니다. 그때 초기 때인데. 자, 이게 달라요. 그죠? 이거는 쥘 브레통이나 르파주에서 나오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만 골라서 그린 건지 아니면은 전형적인 이 사람을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이 오브제는 이 모델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익스프레션은 되게 뛰어나다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남다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봐왔던 쇼설리 그 리얼리즘 환자 그분들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살짝 이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근데 갔는데 지금까지 간 사람보다는 좀 약해요. 아직은 좀 약해요. 볼게요. 아니, 조금 약합니다. 자, 요거는 보면 약간 로트랙도 있고 좀 있어요. 뭔가.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콜티잔이나 이런 것을 그렸던 르파주라든지 에밀 프레앙호는 좀 질이 달라요. 나중에 나오는 제르백사고도 완전히 달라요. 자, 계속 갑니다. 이게 갔다 안 갔다 해야 돼. 자, 이래가요. 굉장히 좀 붓질이 터프하고 이게 윤곽선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좀 브로드, 좀 넓어요. 이제. 그러니까 디테일에서는 조금 그렇고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구성적인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비율이나 배율이 좀 안 맞잖아요. 예쁘게 그린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그리려고 굉장히 충실하게 하는 자기만의 독창성이 있는 친구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래 그린 거잖아요. 누드가 나중에 이제 제르백스가 나오는 롤라라는 그림을 보면은 아실 텐데 누드가 되게 누드 같지 않아요. 네이키드 같지 않고 누드 같지 않고 네이키드 같아.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아주 꾸르베의 그 잠자는 그 슬리핑이라든지 히스남 부르는 개의 보다도 훨씬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 뭉크 쪽에 그림은 다릅니다만 뭉크 쪽에 가까운 내추럴리티가 그게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자를 이래 그려요.
이거는 약간 익스프레셔니즘의 어떤 그런 효시가 약간 나오는 디셀도르프나 저르먼에서 나오는 에드워드 뭉크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래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시벨리우스하고 여기에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까르 눈빛 봐요. 이 그림이 그때 에델펠트가 그렸을 때하고 그림하고 보면 야 이놈은 거의 한 100년 뒤에 애 같지 않아? 아, 죄송해요. 100년 뒤에 하가 같잖아요. 그때 그림이라고는 처음이에요. 그죠? 어느 뭐별 이렇게 그거 약간 초현실적인 그때 초현실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 그죠? 이거는 거의 이 그림을 보면 딱 생각나야 되는 게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독일의 오토딕스하고 뱅만이 생각이 나. 근데 그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단하잖아. 근데 이래 그려요. 이렇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러네. 표현주의. 그죠? 그래. 표현주의도 이렇게 떼버려요.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거 지금 나와도 이 사람 이 사람 있나. 자 이거는 시벨루스한테 자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거다. 그걸 하나 써줘라. 칸을 줬는데 안 했어요. 시벨루스가 바빴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시발시발 하나 봐요. 자 요거는 대단하잖아요. 그죠? 뭉크하고 친해요. 뭉크 초상화예요. 대단하잖아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그때 이 사람이 베를린에 갔어요. 베를린에 그 당시에 막스 리베르만하고 레비스 코린스가 이제 베를린 불림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시를 1895년인가 96년도에 그때 뭉크가 초청대가 와가지고 그림 초청할 때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있었어요. 지는 그림을 할 게 없고 왜냐하면 그때는 뭉크보다는 조금 아래 있고 뭉크가 그때 1917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왔을 때의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에요. 이게 냈죠 이 사람은. 근데 죽었죠 누구는? 에곤 실레는. 이 사람은 살았어요. 자 핀란드에 또 하나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이름이 뭐? 누굴까요? 잊어버렸어. 셰르프백. 그 이름 되게 어려워요. S 뭐 이래가 네. 셰르프백인데 이 사람도 동년배예요. 에델펠트 전부 다 같은 나이. 그림이 달라요. 이건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마리로랑 마리로랑 생각하고 종류가 다르니까. 마리로랑생은 그냥 기업 앞으로 내려가고 그냥 뭐 달랑달랑 그래. 이 사람은 안에 내면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자화상을 보지 않고 마리로랑생을 이야기하면 좀 그시 이런 그린 거예요.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잘 그리잖아요. 얘도 아프구나. 그렇죠? 너무 잘. 이 까레라의 엄마예요. 엄마를 이래 그리는 사람이 위슬러하고 뭐 렘브란트 자기 엄마 그린 사람 많잖아요. 앵커 나중에 이제 엄마 그림 제가 한번 쭉 스타트 해볼게요. 이래 그려요. 이런 엄마 봤어요? 없죠. 우리 엄마 중에서 화가의 엄마 중에서 이래 강한 사람은 제가 못 본 거예요. 되게 강해요 둘이 제 생각에는. 둘이 만나면 반쪽 같은 그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 자 이제 이 변화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페르난 벨스라든지 뭐 이런 초현실의 매지컬 앤드 판타지 이런 거 다 있는 거. 지금 2020년대도 먹힐 수 있는 그림. 이걸 지금 이렇게 그리죠. 자 이 그림은 알잖아요. 아들 지금. 이게 진짜 대단하잖아. 근데 이거는 이런 그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메타피지컬이라 그래. 은유적 기쁨의 대가는 누구냐? 키리코잖아요. 키리코가 그렇게 그렸어요. 키리코가 원래 서리얼에 한 10년 정도 빠른 사람인데 달리나 뭐 막스 오펜하임 무슨 뭐 그런 애들 막스 에른스트 전부 다 키리코 밑에 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서 메타피지컬 파인딩 그 그림이 나왔을 때 저는 이 그림에서 그 사람을 읽었어요. 이 사람이 더 빠른 사람이에요. 훨씬 더 빨라요. 키리코는
거의 1890 거의 1900년대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1863년 사람이에요. 몇 년이에요? 2, 30년 빠른데. 40년. 이때 이 그린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호들라하고 이쪽에 있는 스위스 그림하고 비슷하잖아. 상징 틱토하고 약간 판타스틱하고 매지컬한 그런. 근데 그림을 이래 그리네요. 야, 이거는 대단하지 않아요? 완전 인상적으로. 그죠? 네. 이거 말로 설명은 왔다 갔다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네. 물론 자기의 정체성이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에 웨이만하고 이제 몇 명 보여드렸잖아. 얘들이 왜 떴느냐 하면 자기만의 색깔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림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만의 색깔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기 정체성이 나왔잖아. 그럼 이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계속 그려야 돼요. 그럼 이 사람 미쳐요 이제. 자꾸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미치는 노릇이에요. 내 정체성이 나왔다라는 이 하나 때문에 이걸 고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언제까지? 다른 게 나올 때까지. 그건 다른 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대부분 대가들은 언제 나왔냐? 결론입니다. 대가들은 50대 때 나와요. 렘브란트부터 시작해서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얼굴을 알려주고 내가 뭔가 안에는 철학이 되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예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이별과 슬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경험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것을 그것도 모른 상태에서 일찍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 그 안에 희노애락이 몇 가지는 빠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를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는 이건 족쇄였다는 거죠. 저는. 얘들은 너무나 힘든 여정을 보낼 거예요. 제대로 된 화가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부터. 일찍 뜬 연예인 같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을까? 근데 걔는 이제 떠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라고 이제 막 불려다니고 인터뷰 했잖아. 그럼 나 안 해. 라고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려오는 것을 언제 알아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처음에 문명으로 막 있으면서 베르메르나 이런 아들은 지가 뜬지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럼 괜찮아. 근데 우리가 보통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자기가 자기 그 인정을 받으면서 돈 받은 사람은 피카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큰 거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전부 다 해소하고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일찍 자기가 돈을 받고 살았던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림 몇 점만 팔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즉시 이제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림이 돈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할 거예요? 이제. 야, 내가 누구의 종속이 됐죠. 그럼 창의력은 없어지죠. 그럼 더더군다나 더 힘들어지죠. 이제 자꾸 뺏기긴. 우리 옛날에 눈 큰 아이, 빅 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 그림 똑같이 계속 그리면은 창작성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돈은 계속 벌죠. 그 자기 남편이 그걸 흉내내서 지가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갔다가 법적으로 둘이 붙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영화가 빅 아이인데 그것 또한 지 그림이라 하더라도 여자는 괴롭다는 거죠. 똑같은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잖아. 눈 큰 거만. 그럼 제대로 된 화가라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까? 그냥 매일 앉아가지고 늘 똑같은 눈 큰 여자만 그리고 있으면 그게 먹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술가잖아요. 길었습니다. 자, 다 이래갑니다. 이것도 막 완전 추상화. 마티스도 있고 예. 댄싱도 있고 예. 그죠? 호들로도 있고 스위스의 그림도 있고 한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네? 이건 좀 다른 마케도 있고 막 다 있어요. 예. 예. 마케 그림 같아. 맞아. 자, 이거 이거는 현대 그림 중에서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비드 허커니가 예, 이 사이에 맞아요. 그리는 예. 그랜드 캐년 같은 시리즈 막 그래요. 그 생각에. 야, 막 이런 것들 막 나와요. 자, 흑인을 이래 그려요. 이게 이제 아마 오마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도살했던 거, 학살했던 거, 프란시스 베이컨 앤 렘브란트도 같이 동물의 가죽, 인간으로서 했던 그런 야만성 이런 것들이 이야기했죠. 이거는 완전히 익스프레션도 에밀 롤드의 저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걸 독일에서 누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림을 이래 간다. 이게 이제 요사이 우리 이렇게 많이 그리는 친구 중에 누가 하냐면은 데미안 허스트. 이 양반이 요새 꽃그림 그린다고 이제 그 뭐야, 쿠사마 야외에 있던 그런 걸 받아서 이번에 그리는데 왔었어요. 예. 다르죠. 네. 깊잖아요. 근데 이 깊은 게 같이 연결되는 맥락이 누구냐면 안젤렌 키퍼예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전쟁하고 이렇게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초상화 루시안 프로이드. 그게 이제 유명한 또 월터 지크트라는 사람이 영국에. 그 사람이 이제 익스프레션 루시안 프로이드하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서성격인 사람이 두 사람 알아야 돼요. 월터 지크트라는 사람하고 로저 프라이어라는 사람. 영국에서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대의 골드스미스가 있는 거예요. 로저 프라이 F-R-Y 그리고 월터 시크트 S-I-C-K-E-R-T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그래픽 디자인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자네 펠트예요. 에로 자네 펠트라는 사람. 동갑이에요, 전부 다. 그 피니시, 그러니까 핀란드의 골든 엣지 사람들이에요. 그 에델 펠트, 자노 펠트, 그리고 시벨리우스, 카렐라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전쟁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중에서 윌리엄 오펜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예, 영국. 그 전쟁 영화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냥 기록하는 직접 다큐멘터리고 예. 이거는 줌업을 해버리잖아요. 이런 거는 예술적으로 달라요. 올펜 이런 사람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 차원이 일단 이게 확 뛰잖아요. 두 개 딱 놔두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CEO들이 CF 같은 거 이런 거 찍어서 이제 보잖아요. 그 볼 때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하라고 하면 이건 선택 안 하겠어요. 이걸 보지 뭐 여기에 그냥 전쟁하는 그림도 그려놓으면 보겠어요. 이거잖아요. 소비자한테 확 다가서잖아요. 이 이상 있나요 이게? 네. 시벨루스가 이렇게 생겼대. 이 양반도 이렇게 그래요. 카렐라보다는 조금은 톤다운이 돼 있지만 이 사람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핀란드가 가볍게 불러요. 이거는 보면 약간 펠릭스 발락톤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예. 네. 근데 달라요, 확실히, 그죠? 네. 요거는 또 이제 맞죠. 봤죠? 예. 네. 핀란드에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카렐라가 이렇게 톤다운 되면서 아주 서정적이고 나이 들면